계신데요. 네, 후보님 목소리 듣기 위해서 조금만 자리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위기 극복, 정치 교체, 국민 통합 선언 기자회견.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안기령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장소를 명동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동은 민주화의 상징인 명동 성당이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 1987년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곳 명동에서 출발해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국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바로 이곳 명동에서 주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상권으로 자리매김한 명동이 현재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명동 상권의 위기는 현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위기를 상징합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위기에 함께했고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바로 이곳 명동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위기 극복, 정치 교체, 국민 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저는 지난 7월 1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읽으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이 흘러서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오늘 저는 한국 현대사의 위기 극복과 도약의 상징인 이곳 명동에 서 있습니다. 이곳은 군사 독재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불씨를 지켜낸 민주화 운동의 성지입니다. 외환위기로 국가가 휘청거릴 때 금모으기 운동으로 경제 회복의 희망을 선도했던 곳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킬 대한민국 대표 상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997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마지막 유세 장소였던 이 명동거리에서 이번 선거에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대한민국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통합정치와 정치보복, 민주주의와 포갑정치, 미래와 과거, 화해와 증오, 유능과 무능, 평화와 전쟁, 민생과 정쟁, 그리고 성장과 퇴보가 결정되는 역사적 분기점입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발전을 앞당기는 유능한 민주국가가 될지 복수 혈전과 정쟁으로 지새우는 무능한 검찰국가가 될지가 결정됩니다. 국민은 언제나 더 나은 정부와 나라를 소망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제가 주권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성찰하고 더 나은 변화를 바라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모든 변화가 무조건 선은 아닙니다. 나쁜 변화가 아닌 더 좋은 변화여야 합니다. 정당한 촛불 집회를 무법천지라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과감한 정치 보복과 검찰에 의한 포갑 정치를 꿈꾸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권력을 쥐어주고 더 나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은 정권 교체일 수는 있어도 정의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세력 교체를 넘어서서 정치 자체가 교체되어야 하고 정치 교체를 통해 삶의 터전인 세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에게는
묻지마 정권 교체가 아닌 정치 교체, 세상 교체가 더 필요합니다. 적대적 공생이라 불러 마땅한 거대 양당 체제 속에서 우리 민주당이 누려온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51%이면서 49%를 완전히 배제한 채 100%를 모두 차지하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가 선택을 제한하고 제3의 선택을 막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차악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차악 선택의 강요는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비협조와 발목 잡기로 정치 행정 실패를 유도하는 데 몰두하게 했습니다. 다선이 아니라 영선의 이재명이 거대 양당 중심의 여의도 정치를 혁파하고 국민 주권주의에 부합하는 진정한 민주정치를 만들겠습니다.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개혁으로 제3의 선택을 통한 선의의 정책 경쟁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반드시 금지시키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정당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기초 후에도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2인 선거구를 제한함으로써 득표수에 따른 기초의회 의석 배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득권과 싸워서 이겨온 변방의 정치인 이재명, 기득권에 빚진 것 없는 아웃사이더 이재명이야말로 진정한 정치 교체의 적임자입니다. 코로나, 양극화와 저성장,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국제적 패권 경쟁이라는 위기가 우리 바로 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넘어서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국가의 인적, 물적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진정한 국민 통합을 달성해야 합니다. 선거 과정과 무관하게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연대, 연합해서 국민내각으로 국민 통합 정부를 구성하겠습니다. 국민 통합 정부를 현실화하기 위해 가칭 국민통합추진위원회를 시민사회와 정치권에 제안드립니다. 국민통합정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습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도를 도입하고 총리에게 강요 추천권 같은 헌법상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부총리를 중심으로 각 부처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국민들께 결과와 성과로서 평가받게 하겠습니다.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전면 개헌이 아닌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견이 없는 예를 들어 5.18 민주화 운동과 환경위기 대응 책임 명시, 경제적 기본권을 포함한 국민 기본권 강화, 지방자치 강화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대통령 권한의 분산을 포함한 개헌입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임기 단축을 과감하게 수용할 것입니다. 일부가 오해하는 것처럼 현직 대통령의 개헌 후 재출마는 헌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출마하는 일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루 5만 명을 넘어가면서 걱정과 불안이 크실 겁니다. 위기를 이용해서 증오와 분열을 부추기면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분노에 사로잡혀 보복과 정쟁에 매달리는 리더는 국가와 국민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립니다. 2020년 신천지가 집단 감염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온 국민이 불안해하셨고 국가 방역 체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신천지가 신도 명단을 숨기고 방역을 거부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납득 불가능한 사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때 저 이재명은 신천지 본부를 직접 찾아가서 신도 명단을 확보했고 경기도 도내 모든 신천지 관련 시설을 완벽하게 폐쇄했습니다. 메르스 위기 당시에는 깜깜이 방역으로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눈을 속이고 공분을 살 때 기초단체 성남시장에 불과했던 저는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감염 정보를
시민들께 공개하면서 투명하고 신속한 대응을 단행했습니다. 성남시의 메르스 대응은 그 후 정부와 전국 지방정부의 방역 모범이 됐습니다. 위기 속에서 위기 극복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성과와 실적으로 여기까지 온 저 이재명이 위기 극복 총사령관이 될 것입니다. 저 이재명은 작고 큰 경험 속에서 단련되었고 구체적인 성과로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성남에서 열심히 일해 성과를 만들었더니 경기도지사로 선택해 주셨고 경기도에서 성실하게 실적을 쌓았더니 지금 이 자리 대선 후보로 불러주셨습니다. 저에게 대통령의 기회를 주시면 성남 시민과 경기도민들이 체감하셨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께서 내 삶이 개선되었다고 몸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체감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릴 유능한 후보로 인정해 주신 그 기대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국정 성과로 보답할 것입니다. 성남시, 경기도 평균 95% 공약 이행률에서 보이는 것처럼 약속은 꼭 지켰던 사람, 신천지처럼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정치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냈던 사람, 위기 극복 총사령관으로 지금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준비된 대통령 후보 저 이재명에게 대한민국 제도약과 경제 부흥을 책임지게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난과 장애로 인한 고통, 차별과 소외, 기회를 빼앗기고 절망이 엄습하는 사람, 그런 것들은 전에 듣거나 읽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이재명은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의 마음을, 고통을, 좌절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조그마한 기회를 놓고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젊은이와 어른들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저성장과 기회 부족이라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처절한 생존 투쟁을 벌이는 동안에 정치는 반목과 분열을 선동하며 자기 이익을 키워왔습니다. 증오와 분열, 보복 정치를 넘어서 화해와 협력, 공존과 연대를 추구하는 통합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저 이재명은 국민을 통합하고 화해하고 연대하는 통합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곧 밥입니다. 북풍, 청풍에 이어서 선제 타격, 사드 배치 주장으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켜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안보 포퓰리즘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싸워 이기는 것은 하책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은 중책이고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상책입니다. 저 이재명은 군사적 긴장과 남북 대결로 인한 경제 피해를 반드시 막겠습니다. 이 한반도에서 핵과 전쟁의 위협을 반드시 제거할 것입니다. 강력한 국방력 아래 공존, 공영하면서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가가 곧 국민입니다. 정치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합니다. 정치인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과 정치인이 결정하는 모든 예산은 다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고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공직자는 국민을 지배하는 왕이나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대신해서 해내는 일꾼, 대리인, 대표일 뿐입니다.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그랬던 것처럼 대통령이라는 단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국민께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치 교체, 세상 교체를 위해서 더 진화되고 더 유능한 정부를 위해서 희망이 꿈틀거리는 성장국가, 공정사회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과 함께 3월 10일에 모두가 원하는 새로운 세상의 첫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께서 정치 교체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과 회복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위기와 기회를 압축적으로 상징하는 이곳 명동에서 위기 극복, 정치 교체, 국민통합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 우리 국민의 응원을 마음을 담아 목도리를 둘러드리겠습니다. 예, 목도리를 둘러드릴 때 여러분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같이 아주 따뜻하고 좋습니다. 예. 한겨울 선거 운동하기는 아주 최적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국민의 마음이 잘 전달됐기를 바랍니다. 네, 위기 극복 국민 통합 선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기자님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계일보 배민영 기자입니다. 후보님께서 4년 국민제 개헌을 공약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같은 내용의 개헌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임기 후반에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집권 시에 개헌을 어느 시점에 추진하실 것으로 염두를 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7년 체제 이후에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규범, 옷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이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변경해야 될 필요성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데 정치적 상황이 합의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합의 가능한 것부터 우리가 개헌을 하자 이런 입장이고 치안을 못 박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정치 세력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최대한 임기 초반에 빨리 합의하고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왼쪽에도 기자님 질문 있으십니까? 예, 후보님 매일경제 최정훈 기자입니다. 그 연설문에 국민통합정부 구성이랑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말씀하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계시는지 어느 세력까지 연대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선거에서 국정을 책임질 사람을 여러 명을 뽑을 수는 없으니까 한 명으로 선출을 하되 일단 선거가 끝나면 협력 가능한 모든 정치 세력들이 역량에 따라서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있어왔던 양당 독점 체제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께서는 왜 둘 중에 꼭 하나를 골라야 하느냐, 제3의 선택은 왜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행사하신 투표가 상당 부분이 사표가 됩니다. 그분들도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는 모든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범위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협력 가능한 모든 정치 세력들이 저는 함께 정부를 만들고 그 안에서 성과로 정책으로 경쟁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부터 양당 독점 체제로 인한 모든 이익을 내려놓겠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뜻입니다. 정부 역시도 이런 통합의 정신으로
진영을 가리지 않는 좋은 인재가 내각에 참여하는 국민 내각이 되면 결국 통합정부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에는 각각의 총리, 부총리 또 각 부처 장관들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게 해줘야 실력도 발휘하고 자신의 정책적 의지도 관철하고 결국 국민들에 의해서 성과로 증명받는 합리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될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당 체제가 아니라 비례대표 체제, 선거제도를 고치고 위성정당,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정치 현실 금지시키고 1인 1표의 즉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진정한 대의민주국가로 우리가 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먹기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민주당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이 대의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협력 가능한 모든 정치 세력들이 함께 정부에 참여하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시민사회와 우리 정치권의 통합정부 추진위원회와 같은 형태의 정치적 연합 연대가 가능한 틀을 좀 만들어 주십사라고 오늘 부탁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세요. 코팅뉴스 최기창 기자입니다. 일단 출사표 잘 들었고요. 앞으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개헌에 대해서 좀 다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 후보 시절에 추진을 그러니까 약속을 했다가 잘 안 됐는데요. 후보님이 생각하시기에 왜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좀 개헌에 대한 좀 구체적인 그 로드맵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 안 됐는지를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표현하기는 적절치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일 문제는 이 헌법은 이 국가의 자원을 배분하는 정치, 그 정치의 룰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 정치 세력, 그야말로 국민적 합의가 가능해야 하는데 이 경쟁의 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적 시기에는 전면 개헌을 합의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역사적 경험으로 봤을 때도 혁명적 시기 그때 개헌을 했을 뿐 그 외에는 개헌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총선 때, 대선 때, 지방선거 때 이렇게 가능한 개헌을 해나가자 이런 입장이고,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정치 체제 안정을 위한, 즉 국민들의 일상적 주권 의지가 정치에 실시간 반영되는 시스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세력이 합의만 한다면 저는 저의 주어질 수 있는 대통령 권한도 충분히 단축해서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드는 데 전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일방적 생각이긴 한데 역시 국민적 합의는 임기 후반보다는 임기 전반이 훨씬 용이할 것이다 라고 예측은 합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이 될지 또 실질적인 전면 개헌의 합의가 가능할지는 최선을 다하되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 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네, 시간 제약이 있어서요. 왼쪽 오른쪽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홍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김성입니다. 아까 학교 조건들 높은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기자회견에서 비례대표를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는 독립형 비례대표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이제 전환하시겠다는 말씀인지, 그리고 학교에서 대충 몇 석으로 늘리겠다, 의원 등수를 늘리겠다, 크게 말해요. 대한민국 정치를 대통령 혼자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과 지침은 말씀을 드려도 구체적으로 몇 명까지 또는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월권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인 1표의 표의 등가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지금은 뭐 캡을 씌운다든지 또는 숫자도 좀 제한되고 있는데, 저는 전 국민들의 정치적 지지 비율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지금 비례대표 제도로는 부족하다. 이 말씀 하나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제도마저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해괴한 변칙 때문에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최소한 지금의 정치적 합의라도 지켜지는 그런 상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결국 여야 각 정치 세력의 합의와 우리 국민들의 뜻이 반영돼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방향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박수입니다. 그 선거제 개혁 방금 질문 이어지는데요. 사실 지금 당장 국회에서 위성정당 금지법 논의 자체도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지방선거도 코앞입니다. 근데 선거구제 이런 문제들이 좀 논의가 안 되고 있어서 후보님께서 구체적으로 지방선거부터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다음 총선부터라도 그 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주 한시적인 민주당의 특정 선거의 후보일 뿐 국회의원도 아니고 제게 주어진 실질적 권한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에 우리가 승리하면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말도 좀 더 많아질 것이고 또 영향력도 커지고 협의도 좀 더 제 정치적 의지가 관철되는 방향으로 더 흘러갈 수 있게 만들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죠. 저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당내에서도 위성정당 국민의힘이 한다고 하니까 우리 민주당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국민을 믿고 우리는 정도로 가자라고 말씀드렸다가 당내에서 꽤 질책받았던 건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저는 원칙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손해보더라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정당당하게 지는 길을 가자, 부당하게 이기는 길을 가면 결국 그게 이기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저도 똑같이 공감합니다. 위성정당 사실 옳지 않은 일이었고 또 이 거대 양당들이 비례대표제 문제에서도 실질적으로 다당제가 가능할 만큼 국민들의 투표 의지가 그대로 반영될 만큼 충분히 배려하고 양보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도권, 예를 들면 지방은 영남은 어떤 정당이, 호남은 어떤 정당이 사실상 독점하고 수도권은 지방선거에서 보면 대부분 선거구가 기초원 2인 선거구입니다. 그러니까 양당 한 명씩 반드시 되는 거죠. 저는 이게 국민이 기초원을 뽑는 게 아니라 당이 기초원을 거의 임명하다시피 하는 이 독점 체제도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될 수 있을지 여부는 그것도 역시 우리 민주당 혼자 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또 시간도 촉박하고 야당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경기의 룰이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응답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선거를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굉장히 인사드렸어요. 그러니까요. 전화 한번 모실게요, 의원님. 내가 모실게요. 개인 투데이도 한번 나와주세요.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출판기념회도 됐는데. 양호님. 다시 한번 제주 내려가겠습니다. 네.
이것만 해. 위기문구 국민통합 이재명! 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 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